자, 개막 라운드 프리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인천 대 대구입니다. 주원이 형 뱃속에서는 황남빵을 먹은 꼬르륵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요. 네. 친 건가요? 나갈 수 있는 거를 왜 이게 뭐? 이거 미친형 아니야? 이거 못 나가잖아. 이건 전체 모자이크 해야 돼. 이런 거 양모도 안 되고 강모 해야 돼. 강모. 저 한참 멀었네요. 그럼 네, 많이 보여야 돼요. 한참 멀었네요.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주원이 형 거 잘못 따라했다가 체합니다. 이 형만 가능한 게 있기 때문에 막 괜히 주워 먹다가 바로 설사 지리고 하라고. 곧바로 2시간 이내에 사과 영상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형 거 함부로 따라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인천 대 대구 보겠습니다. 여러분, K리그를 즐기실 때는 스카우팅 리포트, 이스타TV 유튜브 뿐만이 아니라 히든풋볼도 같이 들으시면 더욱더 풍성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K리그를 즐길 때는 뭐죠? 맨 오브 더 매치 티셔츠와 함께. 맨 오브 더 매치 티셔츠요. 아, 지금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애들 지금 박스 막 포장하고 지금 난리 났어요. 택배 엄청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인천 대 대구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지난 시즌 10위. 그러나 스카우팅 리포트의 유일한 저희 이번 시즌 책에 맹점이 있다면 그 인천 유나이티드를 손변이 있어서 책 내용만 읽으면 3위 정도 한 팀을 난 보거든요. 우승 후보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지금 저희 촬영하고 있는 저희 제작팀장도 인천 팬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저 친구는 굉장히 본인 팀에 대한 어떤 그 객관적인 평가가 되는데 손변이 그게 안 돼요. 그렇죠. 네. 내가 좀 약간 비판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다면 손변님은 그게 안 되는군요. 손변님은 시즌 시작하기 전이니까 우리 우승 후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요원 원은 뭐 축구 보는 시각은 좀 굳이 따지자면 제 과죠. 예. 왜 웃어? 너 왜 웃어? 뭔가 여기서 웃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나 쟤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봤을 때 네. 바보같이. 아니, 저거 약간 찐텐이거든. 네. 네, 제 과입니다. 아, 예. 네. 그렇습니다. 그냥 보는 거죠. 네. 자, 인천은 10위였습니다. 네. 지난 시즌도 어떤 좀 극적인 그리고 아무래도 이 유상철 전 감독의 이 투병 네. 여러 가지가 겹쳐서 좀 감격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냈었고 대구는 지난 시즌 K리그 돌풍의 핵심에 있었죠. 대팍에서 그 엄청난 열기와 함께 리그 5위를 기록했습니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 관중들을 끌어올리게 하는 그런 어떤 매력이 있었던 팀이었었고 시원한 역습 축구. 3백을 쓰지만 지루하지 않는 3백 역습으로 올라갈 때는 확실하게 올라가주면서 빠른 선수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또 그 중심에는 세징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있어요. 신나게 올라갔는데 마무리를 못하면 그러면 좀 김세죠. 재미없잖아요. 근데 득점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슈팅력이 좋은 세징야가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슈팅, 아슬아슬하게 벗어나는 슈팅, 어쨌든 골문 안으로 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세징야 중심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대구의 축구가 매력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쫙 역습한 다음에 그 멋진 대팍 각도 쭉 간 다음에 세징야 골 넣고 난 다음에 세징야 이거 딱 하잖아요. 세리머니야. 굉장히 멋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정승원이 이거 한번 그렇지. 쫙 해주고. 정승원은 뭐 칼이 네. 오니까. 그러니까 나름의 인천은 그 강등과 잔류 사이에서 만들어내는 그 뭐라고 그럴까 아슬아슬한 스토리. 막 절박한 네. 그런. 대구는 또 최근에 완전히 새로운 이 K리그의 중심으로 떠오른 그곳이기 때문에 또 나름의 열기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지난 시즌은 1무 2패로 대구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양팀 생각해보면 이 1무 2패라는 결과는 저는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결과였다. 대구의 상승세와 맞물려서 성적 5위 10위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감독을 봐야 되는데 이제 유상철 전 감독이 이제 몸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네, 건강에도 그렇죠. 신경을 쓰셔야 하기 때문에 감독직에서 내려오고 안산 그리너스의 돌풍을 이끌었던 임완석 감독이 인천에 왔습니다. 임완석 감독은 저랑 주원형이 지난 시즌 K리그2로 쭉 팔로잉하면서 봤던 감독 중에 가장 인상적인 감독 중 하나였습니다. 이걸로 좀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2의 성적을 예상했을 때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갈 뻔한 안산이 아니었겠습니까? 직전이었죠. 네, 근데 이번 시즌 예상은 최하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한석 감독의 공백이 그 어느 선수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화한 리더십 네. 그리고 선수들을 잘 하나로 묶은 다음에 임한석 감독은 그 제가 느끼기에는
지지 않을 줄 아는 감독이에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 승점을 벌어오는지. 즉 그 얘기는 3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전북이나 뭐 이런 울산, 서울 같은 상위권 팀한테는 독이 될 수가 있는데 그쵸. 인천처럼 현실적으로 강등권 싸움을 해야 되고 하이스플릿에서 뭔가 살아남아야 되는 팀 입장에서는 승점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까먹는 게 훨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만석 감독은 원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자 대구는 대구의 최근의 어떤 모습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안드레 감독이었다면 그 안드레 감독이 나가고 이병근 코치가 이제 감독 대행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뭐 한 가지 좀 그래도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준비된 소방수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죠. 뭐 이제 이전에 경험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뭐 사실 대구라는 팀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고 이제 왔다면 이게 문제가 좀 될 수 있었겠지만 이 팀을 아예 뭐 백지 상태로 시작하는 게 또 백지는 아니기 아니니까. 때문에 예, 이거는 어느 정도의 물론 공백은 있겠지만 좀 최소화하는 데는 성공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병근 감독 대행 어떤 예상을 좀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수석 코치 역할을 수원에서도 했었고 특히나 서종원 감독이 나갔을 때 잠깐 또 감독 대행 했었죠. 역할을 해줬던 감독이고 나름의 좀 뭐랄까 선수단에게 좀 신임이 있는 감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으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조광래 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 사장. 네, 국가대표 출신이 조광래 사장이 나름 뭐 좀 그 터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팀에 대해서 터치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거기서 이제 그 중간에서 선수와 사장 그 사이 중간에서 이병 감독 대행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제일 중요한 건 또 대행 꼬리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잘하다 보면은 충분히 정식 감독으로 될 수 있는 거니까. 안드레 감독도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뭐 이따가 뭐 단점에도 좀 말을 하겠지만 어찌되었던 안드레 감독은 리그2에서부터 대구를 이끌면서 승격을 이뤄냈고 그 안에서 FA컵 우승 또 나아가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까지 경험을 했고 스플릿 A까지 파이널 라운드 그러니까 스플릿 A 파이널 A. 예, 맞아요. 파이널 A로 진출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어느 누구보다 대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감독이 나갔다는 것은 공백을 좀 느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병 감독 대행이 이걸 얼마나 좀 잘 메워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주요 인앤아웃 보겠습니다. 리스트는 쭉 이렇게 나와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김준범이라거나 그 다음에 송시우가 또 제대를 한 거 이런 정도를 좀 체크해 볼만 하고 김진야가 빠져나간 거는 좀 이제 마이너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2019 시즌 시작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나름 좀 풍성한 선수들을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경험 있는. 근데 이번 시즌은 사실 그거에 비한다면은 그렇지. 영입에 대한 풍성함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아쉬운 부분이 많죠. 네임밸류 역시 떨어집니다. 저는 사실 좀 과감하게 말해서 이번 시즌 앞두고 인천이 한 게 없다. 영입에 대해서 이적 시장에 대해서는 아쉽다. 네,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요걸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좀 채워야 될지 그 역시 이만석 감독의 좀 몫이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또 한희웅 같은 선수가 나갔고 조현우가 나갔고 박병현이 입대를 했고 이런 게 좀 아쉬운 아웃이라면 들어온 선수로 본다면 황태현, 그 다음에 김재우 그리고 대안. 근데 이제 대안은 나이가 이제 주원이랑 동갑이에요. 어느 정도 모습을 보여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K리그 레전드긴 한데 수원에서도 뭐 나름 득점을 해줬어요. 근데 이전의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건 좀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대한 본인도 아마 대구로 이적을 하면서 내가 이 팀의 중심이 되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좀 받쳐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공격 라인에서는 세징야와 에드가가 건재하기 때문에 에드가도 좀 잔부상이 있는 선수거든요. 부상이 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뒤에서 대안이 중간중간에 받쳐주는 역할을 해준다면은 공격력이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주원이 형 이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사실 좀 걱정되긴 해요. 그러니까 대한 선수가 왔을 때 과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기량만 보면 저는 로테이션이 맞다고 보는데 과연 선수 본인이 그것을 100%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저는 좀 변수라고 보거든요. 네. 물론 그래서 이제 저는 수원에서의 시간이 굉장히 대안에게는 좀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본인의 어떤 위치. 그러니까 이제는 레전드이지만 거기서 약간은 내려와 있는 거를 좀 이직하게 됐을 그렇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베스트 11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뿌리 하나원큐 K리그1 2020 잔류왕 인천 유나이티드의 예상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정산 골키퍼가 낍니다. 수비 시스템은 백스리, 분호자와 김정호 그리고 문지환. 그 위 5명은 좌측부터 강윤구, 마하지, 김준범, 김도혁, 우측엔 김준엽.
전방에 강력한 투톱 무고사와 김원함이 자리하는 352 시스템이 예상됩니다. 그 외 인천의 주축 선수들 K인대 시우타임 송시우, 김성주, 지현학, 이재성, 김현수 그리고 이태희 골키퍼까지 이상 인천의 주요 선수들 체크해봤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지난 시즌 K리그 열기의 주역 대구FC 예상 라인업입니다. 조현우가 떠난 골문은 최영은 골키퍼가 지킵니다. 수비 라인은 백스리 김재우, 홍정훈 그리고 정태욱. 그 위 4명은 왼쪽부터 황순민, 김선민, 츠바사, 정승원. 1회 자리엔 K리그 최고 수준의 외국인 포워드 세징야. 그리고 투톱 김대원과 에드가가 자리하는 3-4-1-2 시스템이 예상됩니다. 또 다른 대구의 주력 선수들 대한과 신창무, 류재문, 고재현, 황태현, 김우석, 이준희 키퍼까지 이상 대구의 주축 멤버들이었습니다. 자, 패스 라인업을 쭉 봤습니다.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해서 두 팀이 약간 힘이 빠진 모습이 있어요. 예, 이거는 비단 인천뿐만이 아니라 대구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두 팀을 비교하자면 인천보다는 대구 쪽이 훨씬 더 탄탄하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이 어린 선수들을 이제 보강을 했는데 황태현, 김재우 이런 괜찮은 선수 다. 선수들이 많아요. 예. 특히나 수비진에 봤을 때 이제 김재우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림픽 대표팀으로 이제 태국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 선수의 피지컬 하나는 이거는 한국인 몸에서 거의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하다. 이 선수는 라는 얘기가 제가 많았거든요. 그 부천에 있을 때 부천 경기를 네네. 자주 중계하러 갔을 때 봤는데 나름의 장점이 확실히 있는데 덕현이 얘기처럼 피지컬적인 장점이 있으나 아직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실수 네. 요거를 대구에서 줄여나가야죠 이제. 그리고 일단 빠릅니다. 빨라요. 선수가. 공격수도 올려서 세워. 네, 그게 또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베스트 11은 인천이 역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 새롭게 투입된 뭐 선수라고 하는 것은 김준범 하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네, 그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결국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는 선수들의 공격력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냐. 특히나 또 벤치에 있는 K인대. 네, K인대가 연습 경기를 통해서 봤을 때는 어떻대요? 지난 시즌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럼 안 그거 안 되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안 돼 좋은 그러면. 거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 또 시즌 중반 가야 나 골로. 저는 This is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난 시즌 넣었던 유일한 한 골. 그 골 굉장히 멋있었잖아요. 그랬죠. 그 골의 어떤 임팩트를 아직까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장단 체크를 해봅시다. 인천의 장점. 뭐라고 봐야 될까요? 손수? 인천의 이거 뭐 그것도 될 수 있죠. 예, 저는 예.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네네. 나이트한 축구 팬들에게는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인천의 장점이 과연 있는가? 저는 오히려 지금 27라운드로 이제 리그 경기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천에게는 큰 악재다. 무엇? 그게 무엇이냐? 자, 인천은 슬로우 스타터. 맞아요. 정말 슬로우 스타터 이런 슬로우 스타터가 없습니다. 네, 거의 뭐 빠꾸로 뭐 운전하듯이 네, 거의 뭐 뭐랄까요? 초반에는 승점을 다 잃어버려요. 많이 까먹죠. 한 여름 정도까지는 거의 못 이긴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때쯤 항상 나오는 게, 야, 이번엔 강등이다. 근데 진짜 귀신처럼 살아나거든요. 그 얘기가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는데 지금 27라운드밖에 안 돼. 그렇지. 그러면 승점을 추가할 그 뒷경기가 많이 없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원 형이 일때 항상 하는 표현이 있죠. 뒤늦게 가속이 붙었지만 쫓아가려면 500m는 남아있어야 쫓아가는데 100m밖에 못 남으면 쫓아갈 그 거리가 모자라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장점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최하위로 평가받았던 안산을 중위권 이상까지 올린 이만섭의 능력. 이만섭. 그 능력을 인천에서도 보여준다면 인천은 잘할 수 있다. 인천은 나름 뭐 중위권까지 노려볼 수 있다. 안산의 성적을 비춰본다면 만약에 뭐 그런 기대라고 할 수 있겠죠. 파이널 B 뭐 상위라거나 뭐 그 근처 가도 굉장히 성공적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인천은 지금 최근에 조금 이슈가 터진 게 있는데 이제 이재성 선수 관련해서 네. 이게 약간 뭐 잡음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가 이재성 선수 또 주장이고 이랬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선수단이 어떻게 보면 좀 기세라고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영향력도 충분히 좀 고민해봐야 할 거리는 될 수가 있다. 네. 자, 대구 같은 경우에 역시 장점은 이 대팍에서의 보여주는 그들의 화려한 축구의 임팩트. 근데 다만 당분간은 무관중이기 때문에 그런 열기는 느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고 단점은 뭐를 좀 꼽아봐야 될까요? 결국 이제 안식 감독. 네. 그 다음에 후보 골키퍼, 그러니까 주전 골키퍼였던 조현우가
나가고 와, 근데 최영은 솔직히 최영은. 존나 잘해. 잘해요. 근데 네, 잘해요. 최용 골키퍼 제가 이 포인트를 왜 말했냐면 조현우가 없을 때 조현우가 또 부상을 당했을 때 조현우가 무슨 국가대표로 좀 차출이 됐을 때 최용 골키퍼가 꽤 골문을 잘 지켰습니다. 나는 가끔은 조현우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이 나왔던 경기도 한두 경기 있었던 것 같아. 잠깐 뭐 색깔도 차이가 네. 있고. 예. 사실 저는 골문 쪽은 큰 단점이 아니라고 맞아. 봐요. 근데 대단한 조현 선수가 나가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요 경기는 개인적으로 다른 의미로 기대가 많이 아, 이 되네요. 경기 재밌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대 대구 역시 이스타TV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